푸른밤 종현입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에는 특별한 문학 수업이 있다는데요. 보통 수업이라고 하면 교과서를 펴고 그 안에 적힌 것들을 배우고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곳은 좀 다르답니다. 수업이 시작되면 다들 책을 덮고 교실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해요.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너무 적게 느낀다. 찰리 채플린이 남긴 말인데요. 이 학교에 교실 밖 문학 수업이 생겨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 한 편을 읽고 노래 한 곡을 들어도 단순히 이미지만을 떠올리는 것과 그 안으로 스며들어 느끼는 것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바람에도 냄새가 있다라는 식구를 상상으로 그려본다고 온전히 이해되진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느끼고 깨닫는 것, 감각의 깊이에 따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에 마음 주기 꽤 괜찮은 시간 아닐까 싶네요. 8월 7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8월 7일) 일요일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어반자카파의 Just a Feeling 이었습니다. 네, Just a Feeling 이 곡 같은 경우에는 SES의 원곡을 또 어반자카파가 새롭게 편곡을 해서 커버를 한 곡이죠. 상당히 매력적인 재해석이었습니다. 자, 오프닝에서 어떤 문학 수업, 독특한 문학 수업을 진행하는 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했는데요.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적게 느낀다. 야, 이거 참 공감 가는 것 같아요. 예. 지식은 늘어났지만 생각은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예전에 들었던 적이 있어서 예전보다 우리는 너무 뭐랄까 많은 걸 알게 됐지만 생각은 없어졌다고 이런 얘기도 들었고 글에 쭉 나왔던 게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었어요. 많은 것을 알게 됐지만 우린 감정적인 많은 것들을 잃어간다라는 나열이었는데, 단어의 나열이었는데, 그런 거 보면서 그래 맞아,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를 하면서 좀 마음 혹은 좀 감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뭐 다 같이 고민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내 스스로 좀 이해하는 시간들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일요일입니다. 여름 특집으로 꾸며지고 있죠. 음악 그리고 여행 이야기 맵스앤뮤직. 오늘은 소울트립, 슬로우 트립의 저자 장현정 작가님 함께 하십니다. 잠시 후에 모셔보도록 하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마운티아, 개념 플러스 유형, 인터파크 투어, 넥센타이어, 자유 투어 여행사, 다우닝 산업, 부영주택, 경동 나비엔과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흔히 좌우명이라고 부르는 인생 문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살고 있는지가 보이죠.
이분의 삶의 좌우명은 필요한 건 사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사랑이 더해진 여행과 음악 이야기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죠? 여름 특집 맵스 앤 뮤직 장현정 작가님과 함께 할게요. 여행과 음악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여름 특집 맵스 앤 뮤직. 오늘은요. 거미, 인순이, 동방신기, 정준영, 샤이니 등등 수많은 가수들의 음반에 노랫말을 써주시는 작사가이자 여행 에세이 소울트랩, 슬로우트립, 눈물 대신 여행, 안녕 나의 모든 순간들 등을 쓰신 장현정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실 맵스 앤 뮤직 여행과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너무 또 잘 어울리는 게스트분이 나와주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밤 가족분들에게 인사 직접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 장연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많은 가수의 노랫말 작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와도 또 인연이 있으신 그런 작사가님이신데요. 저희 데뷔 초반 앨범의 또 네네. 노래에 네. 눈을 감아보면 네. 가사를 써주셨고 그리고 네. 제가 태연 씨와 함께 활동했었던 숨소리라는 네네. 곡의 가사를 네. 직접 써주셔가지고 되게 뭐랄까 감성적인 부분에 어떤 섬세함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네. 전 직접 뵈는 게 처음인데 네. 예, 상당히 반갑네요.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거의 한 저는 8, 9년 만에 얼굴을 처음 뵙네요. 네. 그렇죠. 그때 저 혼자 밖에서 열심히 지켜봤었죠. 부스 밖에서 녹음하실 때. 녹음하고 있는 모습을 보신 네, 적이 있다고 네, 네,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요. 이렇게 또 어찌 보면 인연이 있는 사람과의 만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푸른밤은 밤에 시작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혹시 청취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럼요. 당연하죠. 아, 그래요? 네. 주로 이 시간대는 뭘 하세요? 주로 이 시간대는 이제 막 저의 본격적인 작업들이 시작되는 시간이라서 네네. 네, 이제 라디오 듣고 이렇게 하면서 새벽 시간대까지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주 듣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사실 글 쓰는 게 또 본인의 업이시다 보니까 작사도 하시고 네. 여행 에세이도 많이 출간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본인을 어디에서 소개를 할 때 주로 네.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글쎄요, 뭐 앞에 어떤 타이틀을 붙이는 게 아직은 조금 좀 어색한 게 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래서 뭐 여행 작가라던가 작사가라던가 이런 얘기를 사실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글 쓰는 사람입니다 정도? 네, 그 정도. 그렇군요. 네. 또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네. 그것도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책을 보면 작가님 소개글에 문득 짐 꾸리기, 사진 찍기, 여행 정보 검색하기, 햇볕에 책 말리기 뭐 이런 걸 좋아하신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20대 때 하던 거고요. 그렇군요. 지금은 이 중에서 여행 정보 검색하기, 사진 찍기, 문득 짐 꾸리기는 이제 조금은 이제 20대 때보다 살짝 어려운 일이 됐어요. 조심스러운 일이 되었나요? 네. 또 이제 내가 자리하고 있는 곳이 생기다 보면은 그렇죠. 훌쩍 네. 떠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조금 더. 네. 그렇죠. 자, 햇볕에 책 말리기가 전 참 재밌는 문장인 것 같거든요. 요거는 그러니까 책이 약간 그늘에 계속 있다 보면 이제 책 냄새가 그게 좀 좋기도 한 건데요. 가끔 이렇게 말려줘야 된다고 얘기를 들은 적 그렇죠. 할 때.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번 취미 삼아서 하면서 이제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시간 보내고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취미 아닌 취미 이렇게 잠깐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이것도 최근에 잘 못했어요. 네. 상당히 재밌네요. 네. 더군다나 이게 햇볕에 책을 말린다라는 이 네. 표현 자체에 저는 좀 생소해서 네. 야외에 나가서 책을 읽는 걸 이렇게 표현하신 건가라는 생각도 살짝 했었어요. 그렇게 표현해도 멋있겠네요. 근데 그러니까 집 앞에서 네. 하던 일이었죠. 책을 이렇게 베란다나. 말리는. 네,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할 했을 것 이거를 같아요. 제가 써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 네네. 근데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말리면 되는 건가요? 그냥 이렇게 빨래 널듯이? 늘어놓고 그것도 막 넣는 건 또 아니고 네네. 늘어놓고 햇볕을 쏘이는 거죠. 근데 책이 또 너무 장시간 햇볕을 쏘이면 빛이 바랜대요. 그럴 수 그래서 또 있겠죠. 너무 오래 노출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잠깐 정도. 네, 책 관리 팁도 네. 좀 알아봤습니다. 네. 자, 그래요. 오늘 여행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작가님에게 여행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글쎄요. 여행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저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잡지에다가 기고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주제를 받아서 쓴 적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에게 여행이라는 뭔가를 생각을 그때 또 한번 심각하게 해봤는데, 그러니까 현실의 힘든 점을 약간 치유하는 어떤 처방전 같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여행을 하고 있을 그 상황에도 너무 행복하고 좋지만 그 네. 행복했던 기억들을 이제 후에 현실로 돌아와서 내가 힘든 일이 있고 뭐 그럴 때 약간 꺼내서 써보는 그렇게 약간 처방전처럼 비상약처럼 네. 내 머릿속에 남겨둔 어떤 추억으로 나를 좀 움직이게 해주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고요. 그 현실을 네. 버티게 해준 어떤 힘 같은 걸 또 주기도 하고요.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래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필요한 건 사랑, 이라는 좌우명에 부합하는 좀 여행 이야기를 오늘 들어볼 수 있을지 싶은데 어떤 컨셉으로 이야기를 함께 할까요? 오늘은 글쎄요. 그러니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네.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나라인 프랑스를 선택을 해서 네네.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드리면 좀 즐겁게 들으실까 하다가 그림과 한번 연결을 해봤어요. 내가 사랑하는 화가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여행 이렇게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프랑스가 또 국가고 그 네. 안에서 좀 화가의 여러 네. 가지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는 여행들을 네, 소개해 네. 주시겠다는 거죠. 네. 그래요. 상당히 여행 컨셉도 낭만적인 것 같아요. 네. 미술에도 평소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가 봐요. 관심이 뭐 많죠. 근데 약간 전문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취미 정도. 네. 사실 네. 해외에 나가면 한국에 있을 때 미술관을 가거나 뭐 여러 작품들을 보지 않는 사람들도 박물관, 미술관을 찾게 되는 그렇죠.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혀 조예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몰랐는데 프랑스라든지 그 외에 좀 유럽 혹은 큰 나라에 갔을 때 좋은 박물관, 좋은 미술관이 있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는 들르게 되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면은 뭐 물론 많은 관심이 없었더라도 되게 많은 것들을 느끼고 돌아온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그런 부분들에 좀 네. 많은 추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프랑스 언제 다녀오셨나요? 프랑스는 이제 여러 번 다녀온 나라여서 최근에도 20대 때부터 쭉 이렇게 그래요? 그냥 여행을 하는 그 기회가 생기면 잠깐이라도 약간 들리는 나라였어요. 몇 번이나 다녀오셨어요? 한 많이는 한 3-4번, 4번 시간 있을 때마다 조금씩 잠시라도 왔다 갔다 잠깐 하는. 들려서 다른 나라를 가고 이런 식으로. 네. 그렇군요. 자, 프랑스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을 것 같은데 작가님에게는 어떤 이미지로 좀 박혀 있나요? 여행을 시작하고 글쎄요. 많이 가고 그랬던 곳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가도 그렇게 막 익숙해지는 나라는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세련된 매력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살짝 차가운 매력이 또 있어요. 그리고 하지만 또 그 반면에 따뜻한 어떤, 그러니까 제가 한창 힘든 시기에 또 찾아갔던 때가 있어요. 제가 3번째 책을 준비할 때 네네. 그때는 약간 피신처처럼 찾았던 곳이어서 약간 따뜻한 포옹 같은 나라? 네, 그렇게. 작가님의 기억 속엔 좀 그렇게도 남아있는. 네네네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자즈의 주베 듣고 오겠습니다. 자즈의 주베 듣고 왔습니다. 여름 특집 메스앤뮤직 장현정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자, 내가 사랑하는 화가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프랑스 어디로 첫 번째로 떠날까요? 네,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곳은요. 바로 지베른이라는 지역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클로드 모네라는 화가가 중년부터 말년까지 머물렀던 아주 아름다운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지역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예요. 네네. 클로드 모네는 글쎄요 인상주의라고 빛을 하나의 어떤 색감으로 인식을 해서 네네. 그리기 시작한 인상주의의 거장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주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으셔서 아마 그림을 한 번쯤은 오며가면서 마주친 그림인데 모네인 줄 몰랐던 그림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네네, 굉장히
색감이 아름답고 또 평생에 걸쳐서 인상주의라는 그 화풍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많은 작품을 남겨주셨던 그런 화가이십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해바라기라는 작품을 보시면 네. 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꽤 유명한 사실 작품들 중에 유명하기도 한데 네. 사실 모네 하면은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수련이라는 작품 때문에 사실 처음에 반했고 그래서 이제 더 궁금해했던 네네. 화가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네. 자, 그래요. 모네에 대한 설명도 살짝 받아봤고요. 이제 지역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지베른이요. 이곳은 어떤 장소일까요? 어떤 매력이 또 숨겨져 있을까요? 지베른이라는 곳은 일단은 도착해서 보시면 굉장히 전원이 아름다운 말 네네. 그대로 그냥 이곳에 있으면 그림을 그리겠구나 싶을 정도로 그냥 하나의 그림 속에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마을인데요. 네네. 이 도시는 모네가 이제 청년기를 지나고 중년에 접어들면서 계속 이제 어디서 내가 정착을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면서 많은 곳을 돌아다녔다 그래요. 네네. 이제 그러다가 이 지베르니의 경관에 반해서 여기에다 이제 자기의 집과 아틀리에를 짓고 아름다운 정원들을 또 꾸미고 그래서 이제 말년까지 살아서 이제 그곳이 너무나 아름답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덩달아 유명해진 지역이죠. 그렇군요. 네. 또 풍경이 상당히 아름다운 네, 그런 네. 곳이라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뭐랄까 마음의 좀 안식처로 좀 찾아가 볼 수 있는 그런 곳일까요? 네. 굉장히 그렇고요. 네네.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화려하게 볼 게 있거나 그런 말이 아니고 그냥 사방이 초록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무와 풀과 꽃들 그리고 시끄러운 게 전혀 없는 네. 정말 도시와는 조용한. 조금 떨어져 있나요? 네, 떨어져 있고요. 파리에서 한 1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 곳인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시골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가보시면은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이곳에 들 정도로. 가면은 또 모네가 살았던 장소이다 보니까 미술에 네.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문화가 또 있을까요? 이제 도착해서 보시면 사실은 이 지베르니는 모네의 집 때문에 유명해진 곳이고 네. 그 외에는 이제 뭐 여타 다른 유럽 지역이 그러하듯이 네. 그 노틀담 아주 오래된 교회가 한 곳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그 주변에 이제 아메리칸 미술관이라고 모네의 집 옆에 있는 현대적인 미술관이 작게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모네의 작품과 또 지베른이라는 지역의 영향을 받았던 그 미국 작가들의 작품이 또 따로 전시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찌 네. 보면 이제 모네가 영향을 준 그렇죠. 작가들의 네. 그림들이라든지 네네네. 그런 여러 가지 현대적인 작품들도 한번 네. 시간이 되시면 한번 즐길 수 가보시라고. 있는 네. 그런 곳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좀 평온함을 가장 많이 느끼셨나요? 지금 얘기로만 들으면은 되게 자연 풍경들이 중점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했던 화가가 직접 살았던 집을 본다는 것에서 일단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네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그가 살았던 어떤 현실적인 공간들이 있어요. 방, 뭐 집. 유지를 잘 해놨나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뭐 부엌, 식당, 뭐 그게 하나의 그 동선이 짜여져 있어서 그거를 이제 따라다니시면서 보는 건데 이제 보다 보면 그가 여기서 밥을 먹었구나, 식사를 했겠구나, 잤겠구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가깝게 와닿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면들이 좋았고 이제 정원 같은 경우는 힐링이죠. 네. 편하게. 네네네. 이곳을 여행할 때는 어떻게 가셨나요? 혼자 가셨나요? 아니면 친구분들과? 처음에는 이제는 지인과 함께 갔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혼자서 한번 갔죠. 네. 어떠세요?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함께 가는 것, 혼자 가는 것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둘 다 뭐 다른 매력이 있는데 사실 지베르니 같은 경우는 둘이서 함께 가는 게 조금 더 좋은 장소가 아닐까. 워낙에 좀 아름답고 따뜻하고 밝고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좀 조용하다 보니까 그렇죠. 얘기도 그래서, 많이 나누면서 네, 맞아요. 소중한 사람과 네네. 사진도 많이 잘 찍을 수 있고. 네. 자, 그래요. 노래 한 곡을 더 듣고 와서 얘기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란다 프로젝트의 트레인. 이 곡은 작가님의 추천곡이네요. 네. 제가 이 곡을 왜 추천해 주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프랑스 여행할 때 계속 기차를 타고 다녔는데요. 네네. 그 기차에서 많이 듣던 곡인데 지금 이 노래를 들으면 그 지베른이 갔던 그 기차 안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추천해봤습니다. 평소에도 이제 이 곡을 듣게 되면 다시 그 공간으로 네, 그 음악이 또 주는 매력 중에 하나죠. 네.
자, 그럼 이 노래 듣고 광고까지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베란다 프로젝트의 트레인 듣고 왔습니다. 자, 앞서서 여행하실 때 기차를 타면서 많이 이동을 하셨고 그때 또 들었던 노래다라고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여행하실 때 음악을 좀 많이 가지고 가시나요? 네,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가는 편이고요. 그러면 네. 여행 가기 전에 뭐 플레이리스트도 짜고 그러세요? 이곳에선 이걸 한번 들어봐야지 뭐 이런. 이곳에선 이거도 있고 그냥 이번 여행에는 뭘 가져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딱 떠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이건 절대 두고 가면 안 된다. 이건 꼭 갖고 와야 된다는 거 뭐 있을까요? 꼭 갖고 가야 되는 건 일단 책이 있고요. 오, 네. 책이요? 네. 책을 가져가는데 사실은 그게 무겁잖아요. 그렇죠. 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읽고 놓고 올 수 있는 책을 가져갑니다. 네. 좀 그 공간에 이제 네. 두고 오는. 세계 곳곳에 제가 놓고 온 책들이 여러 권 있죠. 그중에 좀 네. 기억나는 책 있으세요? 이것도 의미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그 글쎄요. 공간에 서 있고 그 공간에 책을 두고 오는 것. 두고 왔다고 작가님들이 들으면 서운해하시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여러 권이 있는데 지금 네. 그런 책들. 네. 알겠습니다. 또 상당히 재미있는 여행의 네, 어떤 네, 습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맵스앤뮤직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현정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화가의 이야기를 앞서서 지베르니, 모네의 어떤 공간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두 번째로 떠날 지역은 어디일까요? 두 번째는 이제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역에 있는 아르리라는 도시고요. 여기는 이제 빈센트 반 고흐라는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익숙한 화가가 머물렀던 네네. 곳입니다. 이 빈센트 반 고흐는 이 지역에서 얼마나 있었나요? 그렇게 언제부터? 길게 있진 않았고요. 약 35세 때부터 15개월간이니까 그렇게 길지는 않았던 15개월. 비교적 짧은 기간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빈센트 반 고흐가 머물렀다라는 이유로 좀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왜 그럴까요? 일단은 짧은 기간 동안에 200여 점 이상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곳에서요? 수가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고흐 하면은 딱 떠올릴 수 있는 그림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이 거의 다 아르에서 그린 그림이고 아르를 배경으로 한 그림이고 또 슬픈 일도 많았지만 고흐를 떠올릴 때 이 아르를 빼놓고는 떠올릴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군요. 네. 자, 그래요. 그럼 아르에 대해서 소개를 좀 더 받아볼까 하는데 이곳은 좀 어떤가요? 이곳은 일단은 프랑스 남부 하면은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들고 그 남부만이 주는 특색이 있는데요. 네네. 이 아르도 특히 그렇고 또 이 로마 시대부터 중세 시대까지 건축 양식이 상당히 잘 어우러져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도시 전체가 이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이제 건축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빈센트 반 고흐가 이곳에서 많은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작품들에 대한 어떤 발자취를 찾기 위해서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네요. 그렇죠. 여행을 이제 아르 자체가 워낙에 아기자기하고 이렇게 아담하고 그래서 찾아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제 고흐 때문에 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거의 대다수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군요. 아는 한. 네. 자, 그래요. 저는 사실 제가 그렇게 그림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진 않아서 처음에 좀 고흐에 대한 그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이 알게 됐었던 건 술 얘기였어요. 그 술을 마시고 본인의 귀를 좀 스스로 이렇게 잘랐다라는 얘기를 술 소개를 받으면서 들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심한 술인데 초록색 가면 팔아요. 그게 하나의 그 지역의 뭐랄까 특산품처럼 되어 있고 다 진열이 돼 있어요. 상점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실은 사올 수는 없잖아요. 그 반입이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먹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약간 보드카 아시죠? 네네. 그 세기보다 조금 더 센 느낌? 상당히 도수가 높은 술이라고 굉장히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네. 사실 이렇게 또 많은 여러 문화에 또 영향을 미치는 고흐의 이야기
텐데. 자, 그래요. 고흐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봤는데 그럼 네. 이 지역에 대한 매력을 좀 더 소개를 받아볼까 해요. 사실 이 지역을 찾아갈 때 네. 아르리라는 곳에서 이제 제가 그 가장 가보고 싶었던 곳은 에스파스 방고흐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네. 그 지역이 아니고 한 장소인데 여기는 이제 고흐가 그 고갱과의 불화로 귀를 스스로 네네. 이렇게 자르고 나서 정신 그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입원해 있었던 정신병원을 자기 스스로 그려요. 근데 그 모습을 19세기에 그대로 복원해 놓은 장소예요. 아, 예, 예.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가 입원해 있을 당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딱 안에 들어가면 네. 전체적으로 노란 페인트가 칠해진 벽에 가운데 이제 너무나 예쁜 꽃밭이 있고 분수대가 있고 네네네. 이제 아름다워요. 이제 가면은 그 고흐가 그린 그림이 편말로 붙어 있어요. 아, 이만큼 그래요? 비슷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네네네. 그래서 보면 너무너무 잘 복원을 해놨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장소인데 사실은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좀 우울하고 슬펐던 시기였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상반된 그런 어떤 느낌들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데 한편으로는 슬픈 그런 느낌들을 주는 그런 장소인데 그 고흐의 그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에스파스 방고흐를 사실 가장 먼저 찾아가서 보게 되는 장소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는 이제 론강이라고 네. 그 아르를 이제 둘러싸고 흐르는 너무 아름다운 강이에요. 근데 그 론강에서도 사실은 고흐가 많은 그림을 그렸어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그 론강의 풍경을 보고 싶어서 간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갔던 친구랑 그 론강을 주로 고흐가 밤에 많이 그렸거든요. 근데 그 밤에 론강의 풍경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곳에서 이틀을 묵으면서 네네. 밤에 이제 론강으로 나가서 맥주를 마시면서 그래서 보면은 그 그림이 너무 그러니까 그냥 그림이에요. 그 네네. 앞에 보여 있는 그 풍경이 이거 고흐가 그린 거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똑같아요. 가로등에서 그 나오는 노란 그 빛 그림자가 물결 위에 이렇게 착 네네. 펼쳐지고 하늘에는 정말 별이 예쁘게 떠 있고 그래서 이거를 보고 고흐가 그렸겠구나 생각하면서 친구와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이곳도 그러면 네. 작가님이 친구분과 처음 여행을 네. 가셨을 때 네. 뭐 방문했던 지역인 건가요? 네 방문하고 또 후에 또 한 번 갔고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래요. 그러면 프랑스 하면 사실 음식도 상당히 많잖아요. 네. 뭐 이런 곳에 갔을 때 좀 맛있게 먹었었던 음식 같은 거 있으신가요? 사실 아르는 제가 갔을 때 네. 가난한 여행자로서 네. 그렇게 맛있는 거를 먹지 못했고 네네. 그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밤의 카페테라즈라는 그림에 있는 그 카페가 가면 실제로 존재를 해요. 네네.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가서 이제 차를 커피나 이런 거 마시고 그렇게 해서 카페 안을 또 바라보는 재미가 또 있어요. 카페에서 즐길 수 있는 또 새로운 고흐가 그린 배경이 된 카페. 아. 그리고 또 기억이 나는 거는 그러니까 거기도 그냥 우연히 들어간 식당이었는데 그 카페 바로 옆에 위치한 식당이었는데 네. 이제 아르리 투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투요. 예, 투.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투사들의 사진이 정말 벽에 빽빽히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 투사 집안에서 운영한 식당이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거기 안주인이 이제 나오셔서 이제 우리 남편도 투사, 첫째 아들도 투사, 아, 그런 둘째 얘기. 아들도 투사. 들을 수. 그러면서 소고기 스튜를 추천해 주셨어요. 아, 그래서 네네. 그거를 맛있게 먹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자, 그래요. 아르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봤고요. 이제 네. 노래 한 곡을 들어볼까 하는데 추천곡 하나 들려주시죠. 아르과 관련돼 있는 네네. 노래일까요? 이 곡 같은 경우는 그냥 고흐에 관한 가사를 썼어요. 이 네. 가수가 돈 맥클린의 빈센트라는 곡인데요. 네. 제가 어릴 때는 그냥 올드팝인 줄 알고만 들었다가 이제 좀 커서 해석한 거를 보고 이제 혼자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한 편의 편지처럼 네네. 고흐에게 이제 보내는 어떤 그런 메시지인데 한번 기회가 닿으시면 검색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돈 맥클린의 빈센트 듣고 오겠습니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 돈 맥클린의 빈센트 듣고 왔습니다. 빈센트의 도시도 한번 만나봤고요. 아르리였죠? 네. 자, 이제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 어디로 가나요? 아 이번에는요 약간 생소한
화가일 수 있는데요. 네. 바로 그 툴루즈 로트렉이라고 하는 화가가 태어났고 이제 마지막에 눈을 감으면서 그의 미술관이 세워진 그 알비라는 지역입니다. 네. 알비. 네. 어떤 곳일까요? 저는 사실 좀 생소한 지역이긴 하거든요. 생소하실 거예요. 네네. 사실은 그렇게 여행자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필수로 가는 그런 지역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알비라는 지역을 알게 된 것은 이 로트렉 때문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가봐야지 하고서 또 가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보르도 지방에서 또 툴루즈라는 곳으로 기차를 타고 거기에서 또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 굉장히 좀 먼 소도시죠? 어느 정도 이동 시간이 소요될까요? 글쎄요. 만약에 파리에서 가시면 한 4-5시간 타고 가셔서 오. 거기서 또 1시간을 타고 가셔야 되니까 그렇군요. 꽤 멀죠. 작가님 같은 경우는 언제 이곳을 방문하셨는지? 이곳은 한 3년 전 음, 다녀왔었어요. 이곳이 사실 그렇게 유명한 지역이라든지 많은 네. 사람들이 찾는 지역도 아닌데 그렇게 긴 시간을 들여서 좀 찾으신 어떤 계기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로트렉이라는 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제 알아보다가 네. 이제 그가 태어난 지역이 프랑스 알비다. 음. 사실 로트렉이 주로 활동했던 무대는 이제 몰랑루즈라고 네. 파리에 있는 그래서 그곳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가 알비라는 곳에서 태어났구나. 그리고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네네. 이제 눈을 감은 다음에 이제 그곳에 묻혔구나. 이제 궁금한 거죠.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보냈던. 태어나서 활동은 좀 물랑루즈에서 예,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네, 이제 생은 사실은 물랑루즈에서 이제 어떤 개인의 어떤 너무 방탕한 생활로 인해서 일찍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제 가족들이 그를 위해서 다시. 이제 만들어준 어떤 추모의 의미로 지어준 미술관이죠. 네. 앙리드 툴루즈 로트렉. 네. 상당히 이름이 길어요. 그리고 네, 어렵습니다. 그리고 네. 앞선 두 화가에 비해서 그렇게 익숙한 이름은 아닌 것 네, 같은데요. 네, 네. 음. 그런데 그림을 보시면 또 이 화가였어 이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네. 어떤 작품이 좀 그러니까 유명한가요? 로트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그림을 그렸던 곳이 물랑루즈다 보니까 네. 그곳에 이제 무희들 그리고 그곳에 그러니까 무대 밖에서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는 화려했으나 무대 뒤에 내려가면 이제 조금은 우울한 그들의 뒷모습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그렸던 그런 화가였고 네네. 그리고 서민적인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공연을 할 때 그렸던 포스터들도 상당히 많아서 네. 익숙하실 거예요. 네. 그렇다면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지역을 찾으신 건 또 이 화가 때문인가요? 네, 이 화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부분들이 가장 좋았어요? 방문하셨을 때. 일단은 지역이 굉장히 아담하고 역시나 조용한가요? 소도시고 조용하고 네. 그리고 딱히 구경할 게 없는 곳이라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무엇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도시 그 지역 자체만으로도 약간 볼거리가 어떤 위안과 그런 걸 주는 편안함을 주는 아늑한 도시? 네, 그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 주신 이 세 도시가 전체적으로 좀 조용한 분위기가 있으니까 네. 대도시에서 이것저것 프랑스의 여러 가지를 즐기시다가 네, 마음에 좀 안정을 찾으실 때 세 곳 중에 한 곳을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또 그 외에 볼만한 어떤 풍경들, 건축물들, 뭐 볼거리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알비를 대표하는 생트 세실 대성당이라고 정말 거대한 성당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이 성당 같은 경우는 이제 겉에서 보시면 그냥 약간 공장 같은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하는 노틀담의 그런 클래식하고 아름다운 그런 외양이 아니라 보면은 저게 성당인가 맞나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이제 걸어가서 보면 성당이구나. 그래서 그 내부가 굉장히 웅장하고 네. 약간 분위기에 짓눌릴 정도로 커요. 거대한 또 성당에. 네, 근데 굉장히 아름답고 그 내부에 있는 파이프 오르간이 굉장히 큰 게 있는데 또 그 소리를 듣는 재미와 매력이 있어요. 상당히 네, 큰 성당이라고 하면 그만큼 또 큰 파이프 오르간이 있을 텐데 굉장히 커요. 소리에 엄청 놀랄 정도로. 압도당하겠네요. 네. 상당히 고풍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풍기는 네. 성당도 소개해 네, 주셨습니다. 잠시 광고를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알비에 대해서도 살짝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여름 특집 맵스앤뮤직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장현정 작가님 오늘도 함께해 네.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네. 어떠셨어요? 전
뭐 너무 글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처음 나오시면 다들 이거 어떻게 해요? 뭐지? 괜찮았나요? 네. 너무 시간이 빨리 갔어요. 이런 얘기들 네. 많이 하시는데 부디 제가 잘 이야기했기를 바라고 너무 너무 반갑고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요. 여기서 2부 마무리하고요. 3부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디사운드의 토킹 토크. 이 곡은 7553님 신청곡입니다. 이 곡 들으면서 작가님 보내드릴게요.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Yeah.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 밤. 요즘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는 증강현실 기술로 어쩌면 추억도 눈앞에 소환해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눈앞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추억을 소환해드리는 시간이죠. 백투더 2000년대 노래들로 함께합니다.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백투더 2000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그럼 신청곡 만나볼까요? 2548님. 다양한 뮤직 페스티벌로 외국 가수들이 많이 내한하고 있는데요.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아직 콜드플레이가 내한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인기가 엄청나서 당연히 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년엔 꼭 왔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신청해요. 콜드플레이의 The Scientist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콜드플레이 저도 예전에 왔다고 착각했었던 팀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음향 장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민감해서 전부 이제 함께 이동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콜드플레이의 팀이. 그래서 올 수 없었다. 그럴 기회가 좀 없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좋은 소식 있으면 좋겠죠. 콜드플레이 팬분들 많이 계시니까 한국에도. 임슬비님. 정엽의 이제와 신청합니다. 2008년 발표한 정엽 씨 1집에 수록된 곡인데요. 타이틀곡인 You Are My Lady가 사람들에겐 인기였지만 당시 전 처참한 이별을 경험했던 터라 이 노래가 더 와닿고 많이 들었어요. 그 후로 이별할 때마다 듣는 이별송이 됐는데요. 지금은 이별도 못하는 솔로지만 오랜만에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제야 이 노래도 좋죠. You Are My Lady도 슬픈 이별송인데 정엽 씨는 좀 달콤한 감성도 있고 이제 이런 슬픈 감정도 있으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좀 어둡고 슬프고 처절한 감성이 더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정엽의 이제와 이 곡은 임슬비님 신청곡입니다. 듣고 올게요. 정엽의 이제와 듣고 왔습니다. 박은우님. 이상은의 둥글게 듣고 싶어요. 이상은 씨 하면 담다디밖에 몰랐는데 푸른밤에서 처음 이 노래 듣고 좋아서 계속 찾아 들었어요. 가사도 너무 예쁘고 이상은 씨의 특유의 목소리도 정말 좋아요. 새벽의 푸른밤과도 잘 어울리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푸른밤에서 소개해드리는 곡들이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간 경우 종종 있겠죠. 네. 참 기쁜 것 같고 푸른밤에서 들려드린 노래로
저의 플레이리스트가 채워질 때도 좀 많이 있어서 더군다나 이제 푸른밤 가족분들이 신청해 주시는 곡들 중에 그런 곡들이 있죠. 서로에게 되게 좋은 취향 공유가 아닌가 싶네요. 65601님 카를라 브루니의 Lady Weeping at the Crossroad 신청합니다. 프랑스 전 영부인이기도 했던 카를라 브루니의 허스키한 목소리가 정말 섹시하게 느껴지는 노래인데요. 찾아보니까 영국 시인 위스턴 휴 오든의 시를 가사로 한 곡이라고 하네요. 뭔가 묘한 기분도 드는데 어쨌든 참 감미로운 곡입니다. 같이 들어볼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분 목소리 되게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의 스토리를 알고 들으면 더 곡이 뭔가 왠지 모를 내가 느끼지 못했던 다른 게 담겨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괜히 들고. 예. 정미령님 코린 베일리 레의 Like a Star 신청해요. 예전에 아이유 씨가 기타를 치면서 이 노래 부르는 걸 보고 원곡을 찾아봤었는데요. 역시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름밤 공기 좋은 곳에 놀러가서 이 노래 들으면 왠지 밤하늘이 더 반짝일 것 같은데 현실은 방콕이네요. 그래도 들으면서 기분 내고 싶어요.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예, 참 공기 좋고 밤하늘 예쁜 곳 가서 들으면 좋을 곡이긴 한데 요즘에 그런 거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요즘에 그리고 밖에 나가면 더워요. 방에서 들으시면서 상상으로 만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카를라 브루니의 Lady Weeping at the Crossroad 6501님 신청곡이고요. 코린 베일리 레의 Like a Star 정미령님 신청곡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Lady weeping at the crossroads, would you meet your love? Just like a star across my sky, just like an angel of the 카를라 브루니의 Lady Weeping at the Crossroad 그리고 코린 베일리 레의 Like a Star 두 곡 듣고 왔어요. 3074님 쫑디는 노래방 가면 어떤 노래 불러요? 저는 평소에는 최신 음악을 잘 듣지만 노래방에 가면 꼭 옛날 노래를 부르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도 유행을 타지 않는 특유의 감성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 노래는 너무 높아서 원키로는 못 부르고 키를 낮춰서 한 번쯤 도전해보곤 하는데요. 쫑디도 아는지 궁금하네요. K2의 유리의 성 신청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알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막 머릿속에 떠오르진 않는데 가수도 그렇고 공명도 그렇고 익숙해서 아는 노래일 것 같아요. 저는 노래방 가면 구경 많이 해요. 잘 안 부르고 부르긴 하죠. 예, 부르긴 하는데 날에 따라 좀 다르고 발라드 곡도 많이 부르지만 좀 시끄러운 노래도 많이 부르고 예. 시끄러운데 어려운 노래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휘성씨 노래 되게 빠르고 크게 불러야 하고 어려운 노래들 뭐 그런 노래 되게 많이 불러요 노래방에서. 김로사님 키스의 여자이니까 틀어주세요.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다비치가 리메이크한 버전이 나오더라고요. 원곡 가수랑 제목은 바로 안 떠올랐지만 익숙한 노래라서 바로 따라 불렀네요. 근데 같이 일하는 친구가 저보다 조금 더 어린데 이 노래 잘 모르더라고요. 세대 차이 나는 것 같아서 슬펐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비치 분들이 부른 버전 진짜 잘 불렀죠. 저도 예전에 그 동영상 사이트에서 봤던 것 같아요. 보다가 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진짜 노래 잘한다 두 분 다 이런 생각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유한나님 W의 만화가의 사려 깊은 고양이 신청합니다. 요즘 이종석, 한효주 씨가 나오는 드라마 W에 푹 빠져 있는데요. W랑 만화로 막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드라마에서 한효주 씨 아빠로 나오는 김의성 씨가 그린 웹툰 주인공이 이종석 씨거든요. 엉뚱하게 연관 짓게 됐지만 옛날에 좋아했던 노래이기도 해서 신청해 봅니다.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요즘에 이런 좀 판타지 느낌이 나는 작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막 챙겨보거나 그러진 못했는데요. 요즘에 또 하도 또 이슈여서 보다가 만화와 현실이 연결된 그런 컨셉이구나 하면서 신기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희 누나가 좀 즐겨보는 것 같던데 TV 틀어놓는 경우에 되게 많이 W라는 이 드라마를 틀어놓더라고요. 밥 먹으러 나가거나 하면은 항상 이 드라마가 나오고 있습니다. W의 만화가의 사려 깊은 고양이, 유한나 씨 신청곡입니다. 듣고 올게요. W의 만화가의 사려 깊은 고양이 듣고 왔습니다. 2220님, 쿱의 쿱 아일랜드 블루스 신청해요.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마치 스릴러 영화에서 모든 사건 사고가 끝나고 엔딩에서 주인공이 바닷가를 드라이브할 때 나오는 노래 같달까요? 듣고 있으면 바다가 가고 싶어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이 노래 아는데 예전에 푸른밤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저도 좋아하는 노래예요. 되게 좀 표현하신 느낌과는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이게 뭔가 스릴러 영화라는 느낌보다는 전 동화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었는데 어쨌든 이런 매력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또 와닿을 수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김수지님, 어렸을 때 집 근처에 있는 비디오 대여 가게에 자주 갔었는데요. 이제 남아있는 유일한 제조사가 플레이어 생산을 중단해서 비디오 테이프도 사라진다고 하네요. 추억 속의 물건들이 하나둘 사라져가니 기분이 참 씁쓸해요. 그 당시 자주 들었던 노래 한성민의 사랑하면 할수록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저도 이 소식 들었는데 비디오 테이프가 이제 더 이상 생산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나와 있는 비디오 테이프들이 없어지면 더 이상 새로운 비디오 테이프가 나오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저도 어렸을 때 대여점에서 상당히 많이 빌려보고 뭐 드래곤볼 같은 거 전 거의 다 빌려서 봤던 것 같아요. 만화들도 많이 빌려봤고 그리고 비디오 대여점 가면 그 주인 분이 항상 추천을 해주거나 그러잖아요. 전 무서운 영화 같은 거 되게 많이 추천을 받아서 봤었던 기억이 나네요. 어떤 거 좋아해요? 어떤 거 봤어요? 이렇게 사전조사가 항상 있으셔요. 그리고 저는 몇 년 전에도 한번 갔었어요. 제가 창신동 살았을 때 중학교 때부터 다녔던 그 비디오 대여점이 있었는데 만화책도 함께 대여를 하는 그곳은 몇 년 전까지도 영업을 했었는데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좀 사용자 조회를 쭉 해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마지막으로 갔었던 기록도 있고 사진도 그래서 고등학교 때 옷으로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묘했었는데 지금은 영업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7079님, 더 케미컬 브라더스의 더 살몬 댄스 신청해요. 남자친구한테 덥다고 징징댔더니 이 노래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연어 댄스? 독특한 제목처럼 뭔가 귀엽고 신나는 노래인데요. 더 케미컬 브라더스는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일렉트로닉 듀오라고 하더라고요. 이 노래 들으면 저는 조금 시원해지는 것 같은데 푸른밤 가족들은 어떠실지 같이 들어보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좀 시원한 기분이 드는 곡이라고 추천을 해주셨는데 같이 들어볼까요? 쿱의 쿱 아일랜드 블루스 2220님 신청곡이고요. 더 케미컬 브라더스의 더 살몬 댄스 7079님 신청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Hello, boys and girls. My name is Fat Lip, and this is my friend Sammy the Salmon. What to do? Today. 쿱의 쿱 아일랜드 블루스 그리고 더 케미컬 브라더스의 더 살몬 댄스 두 곡 듣고 왔습니다. 1226님,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기분이 좋다가도 과연 내가 연애를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 덜컥 겁이 나요. 처음 하는 연애라서 서툴러서 상처를 줄까봐 무섭습니다.
저 잘할 수 있겠죠? 신청곡은 패닉의 태풍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잘 하실 거예요. 예,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사실 연애 누가 쉽겠습니까? 다들 어려워하죠. 그래도 이제 좀 부딪히고 서로를 겪으면서 이해하고 그러는 거 아닐까 싶네요. 좋은 연애 하시길. 5328님, 에이트의 심장이 없어 듣고 싶어요.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먼저 연락이 오다가 방학하니까 뜸하네요. 이젠 제가 먼저 연락해도 답도 없고 이런 상태라면 고백해도 차이겠죠? 어쩌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고백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사람 따라 고백 타이밍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연락이 좀 잘 될 때 고백을 하심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네. 패닉의 태풍 1226님 신청곡입니다. 듣고 올게요. 패닉의 태풍 듣고 왔어요. 이유리님, 갑자기 먹고 싶은 음식이 생각나는 날이 있잖아요. 오늘은 집에 있는데 팥빙수가 너무너무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언제 오냐고 같이 팥빙수 먹자고 문자를 했는데 답이 없었어요. 그래도 미리 사놓으려고 근처 카페를 갔더니 하필 쉬는 날. 우울한 마음 노래로 위로해주세요. 윤종신의 팥빙수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쿠, 이렇게 좀 타이밍이 안 맞을 때가 있죠. 예. 팥빙수 여름에 또 별미인데 유리씨 오늘이 아니더라도 꼭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권구빈님, 김동률의 잔향 신청해요. 저는 불면증이 심한 편인데 이 노래를 반복 설정해놓고 누우면 안정되면서 잠이 잘 오더라고요. 잠 못 드는 푸른밤 식구들과 같이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나만의 어떤 잠자리 음악 같은 노래겠죠. 근데 저는 잘 때 좀 가사 없는 노래 더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연주곡 아니면 진짜 뭐 자연 소리가 되게 많이 들어간 노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참 잘 오더라고요. 그런 노래들. 권구빈님 신청곡이죠. 김동률의 잔향 듣고 오겠습니다. 소리 없는 김동률의 찬양 듣고 왔어요. 9048님, 토이의 실릴 러브송 신청해요. 가사가 좋아서 듣게 된 노래인데 알고 보니 유희열 씨가 직접 부르셨더라고요. 토이는 전부 객원 가수만 쓰는 걸로 생각을 했다가 이 곡으로 노래하는 유희열 씨를 처음 접한 것 같아요. 유희열 씨, 얼굴로 먹고 사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의외였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농담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계속 이제 유희열 씨 얘기가 나오면 항상 다 못하는데 얼굴만 잘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사실 나 토이 얼굴 보고 좋아해 막 이런 그 밑에 댓글이 맞아 실력 하나도 없어 막 이런 댓글 막 달려있어서 누가 봐도 사실 토이라는 이 프로젝트 네임은 엄청난 실력을 겸비하신 분들과 엄청난 음악성으로 무장된 중무장되어 있는 그런 이름인데 전 사실 그 맨 처음에 그 글들 봤을 땐 좀 당황했었어요. 실력이 없다니 토이가 막 이랬었는데 그게 되게 뭐랄까 단체로 저를 속이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면서 농담이구나 다들 그런 농담을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지은님, 휘성씨 앨범 중에 타이틀곡은 아니고 수록곡이었지만 추천하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1년이면 경험을 토대로 직접 작사한 곡이라고 하던데 그래서인지 와닿는 느낌이 깊은 노래예요.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가사가 너무 아픈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볼 법한 그런 이별의 통증 같은 것들을 잘 녹인 곡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토이의 실릴 러브송 9048님 신청곡입니다. 듣고 올게요.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류이치 사카모토의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입니다. 1983년 오시마 나기사 감독이 만든 동명의 영화의 OST로 삽입되기도 했는데요. 이 영화에는 올해 초 세상을 떠난 가수 데이빗 보이가 배우로 출연하기도 했죠.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 아마도 류이치 사카모토의 곡 중 꽤 많이 알려진 노래일 것 같은데요. 푸른밤 가족들 중에서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들어보시면서 일요일 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